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비트코인,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과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75,000을 넘어서 76,000까지 갔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법 떨어졌죠. 지금 여기 보시면 4.27%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달러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자, 왜 떨어졌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FOMC를 열었는데 거기서 금리를 3.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하기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에 따라서 금리도 동결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는데 사실은 PPI가 급등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PI 급등 그리고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유가 이란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확대 일로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합쳐서 비트코인 가격이 76,000에서 지금 71,000으로 떨어졌고 지금 7만 달러 붕괴 위기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격을 매일 여러분들께 요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에 따라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기사를 매일 쓸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의 속성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250달러입니다. 오전 11시 제 라이브를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하루 기준으로 보면 74,000이었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 그때에 비해서 3,000달러가 더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76,000까지 갔었는데 75,860까지 갔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5,000달러 정도 떨어진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5,000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모든 금이나 S&P 500을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 비트코인만 웃는다. 비트코인 난다. 비트코인 비상 이런 기사가 이번 주 초에 쏟아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약세장에 있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40% 이상 지금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71,0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40 한 몇 % 떨어졌겠죠. 고점 대비. 그래서 여전히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고 이 약세장이 끝나려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83,000, 85,000달러를 넘어서야지 약세장이 끝났다고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고점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 93,800이 전고점인데 1년을 보면 여기가 지금 고점이었고 여기서부터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고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가격 94,000, 이 가격을 넘어가야지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벤자민 코엔이라고 차트 분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차트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3월 달에 83,000 이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지만 이것은 페이크 반등이다. 그래서 더 깊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본격적인 상승은 10월 달에나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벤자민 코엔도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과거의 패턴을 분석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자기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독립기념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1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부스팅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는 DCA 전략을 취하시는 게 유효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 서사로 오른 비트코인 다시 위험자산 돌아설 듯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 5,000달러 떨어지니까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틀린 기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속성과 위험자산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전자산으로 설계가 돼서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아직 글로벌 채택률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자산적 속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위험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위험자산적 속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금이 오르는데 떨어지거나 금이 내리는데 오르는 상황도 꾸준히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비트코인과 금의 코릴레이션 차트를 통해서 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겨울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75,000달러를 돌파를 한번 했는데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떨어진 이유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확전, 유가의 상승, 그리고 파월이 이끄는 연준의 금리 동결의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이 트레이딩 뷰라는 곳에서는 지금 숏 정리 기반 랠리의 한계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73,000을 넘어가면서 이 숏이 정리가 되면서 순식간에 75,000, 6,000까지 갔는데 이게 매수세가 확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상에서 숏이 정리돼서 상승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76,000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는지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대규모 매수세가 붙은 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4만 개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OTC에서 샀겠지만 그래도 공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집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한 10%까지는 몰라도 5% 이상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물량이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지금 ETF, 최근에 ETF에서 비트코인을 초록색이 매수고 빨간색이 매도인데 비트코인 ETF는 최근 들어서 계속 기관의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기관 자금,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 그리고 레버리지상의 숏 포지션의 정리 이런 것 등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76,00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받쳐주는 힘이 부족해서 미끄러진 게 아닌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니까요.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CNBC가 일주일에 한 번씩 크립토 월드라는 코너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BC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어제 비트코인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 이렇게 썸네일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받았더라면 75,000대 위에서 계속 놀았을 텐데 모멘텀을 상실한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잠깐 어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듯 했지만 이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CNBC 크립토월드입니다. 저는 맥켄지 시갈로스입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이 일주일 전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오후 1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 이상 상승하며 7만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5% 이상 급등했고 XRP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의 상승폭은 오늘 아침 예상보다 뜨거웠던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이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최신 도매 물가 지표에 따르면 2월 물가는 0.7%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0.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 월스트리트의 성적을 앞질렀습니다.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S&P 500 지수는 지난 7일 동안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SEC와 CFTC가 연방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이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이전 SEC 지도부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입니다. 당시 제기된 소송 중 상당수는 이미 취하되었습니다. 폴 애킨스 SEC 의장이 오늘 아침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증권이 아닌 4가지 유형의 자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수집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작년에 제정된 지니어스법에 따른 것입니다.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수십 년 된 하위 테스트를 신기술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규제 당국에 오랫동안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볼 때 무엇을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로 보느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의 가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시가총액 1, 2, 3위죠. 여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가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XRP 사랑이 워낙 대단해서 리플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근데 리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리플에 또 속았다. 그래서 리또 속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XRP가 리플입니다.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XRP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이름은 XRP고 발행사의 이름은 리플인데 한국에서 리플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식 코인명은 XRP입니다. XRP가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SEC의 소송 이슈가 SEC가 자기네들이 해석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 걸 일이 없지만 XRP 가격도 그다지 지금 신통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클리 크립토 퍼포먼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 그 다음에 XRP,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이 S&P 500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주 동안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다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죠. S&P 500은 거의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커런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폴 애킨스가 등판을 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SEC 홈페이지고 SEC가 연방증권법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지침을 정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어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SEC가 상품으로 16개의 암호화폐를 찍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을 리스트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는 상품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잡코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SEC가 16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앤드 13 more crypto asset 상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품으로 보라는 명확한 해석 지침을 준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헤데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시바이누, 스텔라, 테조스, 그리고 앱토스 이 16개를 디지털 상품으로 해석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 애킨스가 이번에 이런 해석을 주도한 사람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임명한 사람이 폴 애킨스입니다. 그래서 폴 애킨스가 이 새로운 해석 지침을 발표하면서 여기저기 방송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폴 애킨스가 CNBC 방송에 출연한 것을 아까는 짧게 보여준 거고 CNBC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더빙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을 직접 생방송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결정이 상당한 방향 전환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과거와의 공식적인 단절을 선언한 날이다.
SEC는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상품과 증권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해석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도 함께 참여해 공동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수집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 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제 SEC는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폴 애킨스가 과거와의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더 이상 크립토커런시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발목 잡기를 해왔던 과거 미국 행정부의 행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 행정부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탄압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거와 공식적인 단절을 선언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도 이 가이던스 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EC가 해석 지침을 내놓은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고 크립토커런시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은 맞습니다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 지침이지 규정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단순한 해석 지침만 갖고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SEC가 내놓은 이 해석 지침을 법률로서 제정하는 게 클래러티 법안인데 이 클래러티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지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SEC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석 지침을 CFTC하고 공동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불가역적으로 이 해석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서 패배해서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와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SEC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SEC가 해석 지침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러티 법안으로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7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이런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SEC의 해석 지침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뒷받침하려면 결국은 클래러티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클래러티 법안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클래러티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작년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과 더불어 클래러티 법이 쌍두마차가 돼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규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 큰손들의 진입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데일리 비트코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